안녕하십니까. 황양수입니다, 여러분. 네, 물류관리 1급 기출문제 실무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2022년도 4회 기출이고요. 7월 23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항상 기출문제는 준비하실 때 우리가 시험지, 문제 준비랑 그리고 DB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네, 문제지는 KPC 자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려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B는 웹하드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웹하드는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DB들은 출판사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최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ERP와 관련된 부분이신 거니까 생산성 본부에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웹하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하드 아이디는 ERP 게스트, 그리고 비밀번호는 ERP1234 누르셔서 우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ERP 게스트님이 로그인 됐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 4회차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다운받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2021년도 3회 기출부터 2022년도 2회 기출까지는 2021년도 버전 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2022년도 3회 기출부터 2023년도 2회 기출까지는 2022년도 버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DB 다 실행해 놓으셨으면 로그인해야 되는 회사는 3004번 물류 1급 회사 B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원은 홍길동 사원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작업 연도는 2022년도로 작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뮬레이션 문제에 기본 전제사항이 있으시죠. 공통문구.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 메뉴에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라는 문구가 매 문제마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DB 가지고 답을 찾아서 우리 사지선자에 체크해달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거래처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지금 지문에 나와져 있는 거 보시면 일반 거래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린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일반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4번 보기에 나와져 있는 대응 전공부터 주식회사 세림 와이어에 대한 설명을 비교 대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 우리 잘못된 거 확인하셔서 올바르게 고쳐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프로그램은 미리 실행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에 그리고 회사 우리 기초정보 관리라는 부분에 갈 거고요. 일반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보기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대흥전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거래처 코드도 있고 거래처 명도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거래처 명이라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우리 컨트롤과 F를 동시에 누르면 퀵서치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대흥전공이니까요. 이렇게 대흥 넣고 엔터 치시면 바로 대흥전공으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 나와져 있는 내용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흥전공은 사업자 번호는 우리 105-28-581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업자 번호. 근데 여러분 대흥전공의 사업자 번호는 311-28-19927입니다. 잘못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1물산입니다. 자, 제1물산은 바로 7번에 보여지네요. 자, 주식회사 제1물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우리 주소 보시면 되죠.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나요? 2번. 자, 올바른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주식회사 빅파워입니다. 자, 빅파워 우리 코드 번호 3번 자리에 있었네요. 자, 빅파워에 가셔서 종목은 기계장치 제조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태와 종목 쪽에 가셔서 종목 보시면 되죠. 자, 자전거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판매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기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죠. 자, 네 번째 주식회사 세림와이어입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세림와이어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표자 성명은 김재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 성명은 이기수 씨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이름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죠, 여러분. 다음은 품목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럼 키워드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품목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1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품목별로 비교 대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부분을 봤더니요. 우리 무엇도 있고요. 품번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도 있다. 우리 품목에 대한 품명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 조건에서 우리 넣어서 찾아주셔도 되고요. 또는 품번 자리에서 퀵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1번 보기는 14-252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지금 품번 14252500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부분은 품목군은 R100 프라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스펙 자리에 품목군에 가셔서 우리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요. 자, 지금 품목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잘못됐죠, 여러분? 프라임이 아니라 프론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F100 프론트. 그래서 1번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퀵서치 기능 누를 거고요. 21-3001500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치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페달과 관련된 부분 안전재고량이 5개라고 보기에 되어 있는데요. 안전재고량은 오더 코스트 탭에 가셔서 안전재고량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재고량 몇 개인가요? 10개입니다. 그래서 5가 아니라 10이다 라고 고쳐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자, 세 번째 거도 저는 퀵서치 기능을 눌러서요. 21-1060-850 넣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품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거래처가 우리 00004 주식회사 제동기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래처는 오더 코스트 탭에 가셔서 우리 주거래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되죠. 그러면 코드 번호 4번에 주식회사 제동기어 맞네요. 그래서 우리 힐프런트 MTB와 관련된 3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동일하게 퀵서치 기능 누를 거고요. 21-3000-300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목으로 이동이 됐고요. 여기서 물어본 부분은 관리 단위가 EA다라고 합니다. 자, 재고 단위와 관리 단위가 다르다라고 했을 땐 환산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재고 단위는 EA이고요. 관리 단위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환산 개수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을 눌러보니 이 부분의 수치가 지금 15로 되어 있으시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관리 단위는 1이지만 한 박스에 재고 단위는 무엇이다? 15입니다. 그러니까 한 박스에 15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산 개수는 15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산 개수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환산 개수 물어보면 지금처럼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관리 단위는 EA가 아니라 BOX, 박스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내역을 활용하여 배송 방법을 코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사용 중인 배송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배송 방법입니다. 그러면 배송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등록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물류관리 내역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내역도요. 기초정보 관리 쪽에 가시게 되면 우리 물류관리 내역 등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어본 부분은 배송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관리 항목명 쪽에서 배송 방법을 무엇하셔라 찾아주시면 되겠죠. TS 배송 방법. 자,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일단 여러분 사용 여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건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 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다음 중 사용 중인 배송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찾으실 땐요. 여기 사용 여부가 전체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과 미사용이 모두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으로 바꿔서 검색을 하게 되면 사용만 보이고요. 이 자리를 미사용으로 바꿔서 조회하시면 미사용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부분을 물어봤다? 사용 중인 배송 방법. 자, 화물차량 1톤, 화물차량 10톤, 택배, 퀵서비스, 용달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옳지 않은 건데요. 우리 화물차량 1톤과 10톤은 있지만 5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러면 그 5톤은 혹시 미사용에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미사용에 있네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1000번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 사업장에서는 고객별 판매 계획을 등록하고 있다. 키워드는 고객별 판매 계획 등록입니다. 자, 2022년 7월에 등록된 계획 내역 중 판매 계획 수량이 가장 많은 고객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영업관리 안에 판매 계획 등록이 있고요. 고객별 상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가셔서 무엇 하시면 되신다? 판매 계획 수량이 가장 많은 고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들어와서요. 영업관리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관리에 가시고 판매계획 등록 고객별 상세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대상의 월은 7월입니다. 2022년도 7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다른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조회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요. 금액이 아니고 수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출 예상 금액을 묻는지 우리 수급 예상 금액을 묻는지 아니면 수량을 묻는지 꼭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제1물산의 수량은 몇 개이다? 230개입니다. 자, 건우 하우전의 수량은 310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물어본 건요. 판매계획 수량이 가장 많은 고객이니까요. 일단 제1물산은 건우 하우전보다 적으니 탈락입니다. 자, 대봉 LH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260입니다. 자, 건우하우전은 현재 310이니까 건우하우전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조영산업입니다. 조영산업은 290이네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가셔라? 우리 건우하우전으로 가셔라. 그럼 건우하우전은 보기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2번은 수량 문제. 이전에 다른 기출 풀었을 때 여러분 우리 금액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 묻는지 수량 묻는지 그리고 매출 예상인지 수급 예상인지까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견적 내역 중 결제 조건이 선수금 결제 인건을 골라달라라고 합니다. 자, 견적 내역 중에 결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요. 견적 등록에 가셔서 견적기간 입력하시고 결제난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자, 영업관리 모듈 안에 견적 등록이 있죠. 자, 견적 등록 들어가시고 우리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견적의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의 견적 기간이고요.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난을 보시냐면 여기 결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난이 있죠. 요 난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보기는 지금 고객명이 아니라 견적번호입니다. 그래서 ES22071234로 나와져 있네요. 그러면 견적번호 1번은 재예금 결제입니다. 자, 견적번호 2번은 카드 결제이고요. 견적번호 3번은 지금 선수금 결제입니다. 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되겠나요? 우리 ES2207
3번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견적번호 4번은 현금 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제 조건이라는 거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문제도 마무리됐네요. 네, 6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수주 내역 중 관리 구분이 S10 일반 매출 내역의 주문 수량 합을 골라달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키워드는 수주 내역 중, 그러면 우리 수주 등록에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관리 구분이 일반 매출인 부분의 주문 수량의 무엇을 합을 지금 계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주 등록에 가시면 관리 구분 일반 매출을 다 확인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업 현황에 수주 현황에 가셔서 조회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영업 현황 그리고 수주 현황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업장은 1000번이고요. 7월 8일부터 7월 14일 주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1000번 넣어주시고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7월 14일 입력. 자, 다른 사항 또 있을까요? 자, 다른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없네요. 자, 그리고 관리 구분이란 부분이 있으시니까 여기 관리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요. 우리 누구를 찾아주셔라. 일반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대로 조회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와져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리고 현재 S10 일반 매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지금 정보 다 조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수량란에 합계로 답변해 주시면 되죠. 합계는 얼마인가요? 370.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나요? 우리 4번에 370이 있네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요. 수주 내역에 대한 부분 중에요. 관리 구분이 일반 매출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나요? 국내인지 국외인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요거 말씀드리냐면 국내 국외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내 거래, 국외 거래 얘기를 별도로 한 건 없으니까요. 요 자리는 선택 안 하고 우리 관리 구분만 선택해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국내 수주 중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도메스틱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어서 요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번은 370. 자, 7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에 주문 내역을 적용받아서 국내 출고 내역 중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고객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고 내역 중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그럼 출고 내역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출고 처리에 갈 거고요. 그리고 국내 출고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국내 수주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적용받아서 주문 내역을 적용받아서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전제들이니까 이 전제를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문 내역 적용받아서 국내 출고한 부분 중에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고객을 찾아달라.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영업관리라고 하는 모듈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건 출구처리 국내 수주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출고의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출고의 창고는 우리 지금 현재 부품 창고로 나오는 부분은 제품 창고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무슨 부분? 주문 내역을 적용받아. 제가 왜 주문 내역에 표기를 했을까요? 자, 주문 내역을 적용받았다라고 하시면 주문 출고 탭에서 조회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없으면 예외 출고입니다. 간혹 유상사급 얘기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건 유상사급 탭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상사급은 저희가 외주처에 자재를 내보내는데 돈을 받고 내보낼 때 그걸 유상사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보는 생산관리 쪽에서 넘어오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주문 출고 탭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우리 고객 제일물산이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요. 분명히 지문에 주문 내역을 적용받아서 출고를 처리했으며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잔량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주문 적용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제일물산 거만 보겠다? 그러면 주문 적용 아이콘 전체를 다 한꺼번에 적용한다? 그러면 주문 일괄 적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물산이 몇 개 남겨졌는지 봐야 되니까 주문 적용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적용을 다 했군요. 제가 적용을 또 하러 갈 뻔했네요. 그러면 제일물산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재고 단위 수량은 몇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40입니다. 제일 간단하네요. 40. 품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건우하우전에 가겠습니다. 건우하우전은 지금 품목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목 쪽에 내려와서요. 재고 단위 20.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품목 20입니다. 세 번째 품목 30입니다. 다 더하면 몇인가요? 70이 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봉 LH. 자,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재고 단위 20이고요. 자, 그 다음 20입니다. 세 번째 품목도 바구니 20이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도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은 모두 다 더해봤더니 80입니다. 그 다음 조영산업에 가겠습니다. 자, 조영산업 재고 단위 첫 번째 체인은 20. 자, 그리고 의자도 20입니다. 여러분 이남 보셔야 해요. 자, 그리고 바구니도 지금 현재 봤더니 30. 그리고 자물쇠 20. 그러면 90이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봤더니요. 재고 단위와 관리 단위가 동일했었죠. 그러면 우리 주문 단위 수량의 합으로 확인해도 되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고객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물산은 현재 모두 다 계산해 보니 제일물산은 40이고요. 그리고 건우하우전은 70. 자, 대봉 LH는 80. 자, 그리고 조영물산은 90이에요. 누가 제일 큰가요? 조영물산이 아니라 조영산업.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별다른 함정은 없었네요. 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에 국내 매출 마감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내 매출 마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영업관리 쪽에 있는 부분에 가시면 되고요. 매출 마감인 거니까 우리는 국내 거래로 들어가서 마감 내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을 봤더니 마감일자 수정할 수 있는지, 세무구분 변경할 수 있는지, 마감수량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건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괄과 건별, 전표 처리 여부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서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앞에 다른 강좌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매출 마감 국내 거래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자, 사업장은 현재 1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마감의 기간은 2022년 7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돌아져 있는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마감 구분에 봤더니요. 일괄밖에 없네요. 그러면 건별에서 갖고 오는 특징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건별은 무슨 부분? 우리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표 처리나 계산서 번호가 없다라고 하면 세무 구분 수정하실 수는 있지만 이외에는 아예 수정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일괄 같은 경우는 자, 전표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요. 미처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계산서 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라면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전표가 처리로 되어 있거나 또는 계산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라면 우리 무엇 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자, 전표가 처리되어 있으면 회계 전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감의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마감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공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급가의 10%가 부가세인 거고요. 두 개를 합쳐놓은 게 합계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급가나 부가세는 합계는 당연히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표가 처리가 돼버리면 무슨 부분? 여기 세무 구분에 가서 봤더니 자, 이것도 제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을 거예요. 무슨 부분? 이 세무 구분에 커서를 두면 이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더라. 그래서 매출 과세와 관련된 과세 매출이나 카드 매출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표 처리가 되거나 또는 계산서 처리가 되거나 두 개가 모두 다 되거나 그러면 무엇 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커서를 가져가도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힌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처리 상태와 계산서 번호 자리가 공란이었을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기 1번에 보시면 SC22071번입니다. 그러면 제1물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현재 전표는 처리 상태입니다. 계산서 번호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줬냐면 마감일자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줬네요. 아니, 이 마감일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 처리하는 날짜예요. 그런데 지금 회계 처리도 되어 있고 우리 계산서 번호도 부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저거 마감일자 바꿀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물어본 질문사항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일단 1번으로 답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없다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SC22072번입니다. 자, 건우하우전과 관련된 거래. 자, 이 부분에 가서 보니요. 전표는 무엇 되어 있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산서 번호는 없대요. 이럴 수도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회계전표 처리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계산서 처리를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우하우전은 전표가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우하우전은 그리고 누구는 우리 대봉 LH는 우리 전표는 처리되어 있지 않으나 계산서는 처리가 되어 있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뭔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계산서 번호가 부여 안 되어 있는데요.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게 되면 세무 구분이 과세 매출이 아니라 카드 매출이게 되면 무슨 부분? 세금대 발급 안 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계산서 번호 없이 회계전표 처리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매출 마감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지금 두 건을 동시에 볼게요. 자, 지금 전표가 처리된 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기 회계전표 처리가 됐으니 자, 마감일자 부분에 가서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거든요. 입력 안 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과세 매출 부분에 가셔서 우리 커서 놓으시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나요? 자, 지금 전표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계산서 번호도 공란인 부분에 가면 이렇게 과세 매출과 카드 매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전표가 처리가 끝난 부분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수정할 수 없게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표 처리된 부분 그리고 계산서도 발급했다는 얘기는 과세 매출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과세 매출이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서이고 여기 매출 과세가 아니라 면세이면 우리 그 부분은 계산서 발급한다고 할 건데요. 그 부분이 끝나지면 당연히 이 세무 구분은 수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 처리와 이렇게 계산서 번호 부여된 건 세무 구분도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슨 부분 여기 마감일자가 수정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2022년 자, 지금 보세요. 계산서는 지금 들어가져 있고 우리
2022년 요번 7월 29일인데요. 제가 7월 30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보세요. 계산서가 발송된 마감건이기 때문에 마감일자 마감건인데 수정하겠냐고 묻죠. 자, 그럼 제가 예 눌러볼게요. 근데 여러분 수정이 되죠. 자, 이건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회계 처리가 끝난 부분은 아예 입력이 안 돼요. 그런데 계산서가 우리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날짜가 지금 수정이 되죠. 그럼 진짜 완벽히 수정이 되는지 제가 조회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장하겠냐고 묻네요. 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금계산서 처리되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되셨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회계 처리된 부분처럼 입력 자체가 무엇되면 우리 아예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면 괜찮은데 입력이 돼서 이런 메시지가 떠요. 저 화면 좀 잠시 정리 좀 하고 들어올게요. 자, 대봉 LH 수정 안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입력이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계산서 번호가 부여가 된 건요. 마감일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마감 수량, 단가도 수정이 되는 것처럼 입력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저장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무슨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서 이거 수정할 수 없어요 라고 메시지가 또 띄워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전표 처리된 것처럼 아예 입력이 안 되게끔 되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들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장이 완벽히 되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세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전표 처리된 거 세무구분 수정할 수 없다. 계산서 번호 부여된 거 무슨 부분 마감일자도 마감 수량도 단가도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지금 무슨 부분? 마감 번호 4번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조영산업.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전표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계산서 번호도 공란입니다. 그러면 세무구분 당연히 수정할 수 있고요. 마감 수량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 수량이 수정된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수정을 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마감 일자 그리고 세무구분 마감 수량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수금 내역 중 선수금 정리 금액이 가장 큰 건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선수금 정리 금액. 그럼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에요. 그럼 제가 100원을 받아서 그 중에 매출이 일어나서 70원을 정리했다. 그럼 남겨진 건 얼마에다? 30. 그리고 이렇게 70원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우리 상단 부분에 아이콘이 있죠. 그 버튼 누르면 금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열려있는 화면에서 하단에 입력한 선수금과 정리잔액을 무엇해라 차이만큼 빼시면 얼마 정리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메뉴는 영업관리의 수금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금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000번 사업장이시고, 자, 수금의 기간은 우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입니다. 자, 다른 사항 부분은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제일물산을 보시면 자, 선수금의 금액은 얼마가 있나요? 여기 5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리고 정리잔액은 얼마가 있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 200만 원. 그러면 제일물산은 내가 받은 선수금 500만 원에서 우리 얼마인지 모르나 정리를 했더니 남겨져 있는 잔액은 현재 200만 원을 정리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잔액인 거예요. 그럼 정리한 금액, 여기가 정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정리한 금액은 얼마가 되신다? 아, 3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0만 원에서 정리잔액 200을 무엇하면 빼면 정리한 금액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거나 그래서 500만 원 마이너스 정리잔액 200 해서 정리한 금액 이렇게 계산하시거나 또는
우리 상단 부분에 이렇게 해당되는 라인에 두시고요. 선수금 정리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정리한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오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든 아니면 여기 선수금 정리 버튼 누르시든 편하신 대로 합니다. 자, 일단 수금 번호로 지금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SC22071번의 정리 금액은 300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우아우전 우리 수금 번호 2번 선수금 정리 버튼 눌렀더니 지금 현재 얼마이다?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물산보다 크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대봉 LH. 자, 수금 번호 3번이고요. 선수금 정리 누르시면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조영산업에 갑니다. 자, 수금 번호 4번이고요. 선수금 정리를 눌렀더니 8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정리해 보시면 자, 지금 제일물산은 300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건우하우전은 얼마였나요? 500이었죠. 그리고 대봉 LH는 600이었고요. 그리고 조영산업은 800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크다? 우리 수금번호 RC2074번에 있는 조영산업이 제일 큽니다. 우리 단순히 그냥 정리금액 큰 것만 찾아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800만 원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갈게요. 다음 조회 조건의 채권 내역 중 실적 담당자 기준 집계 시 채권 잔액이 가장 큰 담당자를 골라달래요. 자, 지금 내용 봤더니요. 사업장은 첨번 사업장에 조회 기간 주었고요. 조회 기준은 국내 출고 기준으로 그리고 미수 기준은 발생 기준 1이에요. 그러면 나 아직 못 받은 돈이 있거든요. 그거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힌트는 무슨 부분? 아, 미수, 채권, 잔액을 물어봤구나.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보러 가야 되는데 또 힌트가 있죠. 우리는 무슨 부분? 실적 담당자 기준으로 집계를 해달라. 아, 미수채권 집계를 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는 정리가 되었으니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채권 집계는 영업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영업 현황에 가시면 미수채권 집계와 미수채권 상세 현황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집계입니다. 자, 그리고 집계 부분에 가셔서 사업장은 첨번 사업장입니다. 자, 그리고 조회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한 달입니다. 자, 조회 기준은 국내 출고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수 기준은 발생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발생과 잔액 기준 중에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건요. 채권 잔액이 가장 큰 담당자입니다. 자, 이전에 요 유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는 고객. 근데 지금은 담당자. 그럼 담당자 탭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 일부 담당자부터 쭉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1, 2, 3, 4 보기에 있는 것만 비교합니다. 자, 1번의 보기는 영업 일부 담당자. 2번의 보기는 영업 2부 담당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총괄 담당자. 그럼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SCM 담당자. 그럼 여러분 다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지금 잔액을 물어봤는데 아주 재밌는 건 자, 영업 일부만 놓고 봤더니 일부는 지금 마이너스 854만 원에 양수 68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차이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정렬 및 소개란 부분에 소개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서 담당자별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담당자 명이라는 게 있고 추가를 하고요. 소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렬 및 소개 리스트에 가도요. 이 소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 SCM 담당자의 소개는 728만 8천 원. 자, 영업 일부 담당자의 소개는 마이너스 785만 8천 원.
자, 영업 2부 담당자의 소개는 85만 1,000원. 자, 총괄 담당자의 소개는 1,299만 9,600원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채권 잔액이 가장 큰 담당자 누구인가요? 총괄 담당자 1,299만 9,600원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여러분 이것도 뭐가 빨랐을까요?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측 마우스에 정렬 및 소개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담당자 명에 대한 소개를 내셔서 확인하신 게 훨씬 빠르겠네요.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는 매월 마감 기준의 매출 내역 중 수량 기준으로, 자, 그래서 조회 기준이 수량인가 봐요. 품목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자, 우리가 매출 순위표, 매입 순위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무엇으로 할 수도 있고, 수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량 기준입니다. 자, 다음 중 매출 수량 1순위인 품목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품목이라는 탭에 가셔서 조회 기준 수량으로 해서 1순위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죠. 자, 매출 순위표는 지금 현재 영업 분석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고요. 현황 메뉴는 저는 최소화할게요. 영업 분석에 갔더니 우리 매출 순위표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매출 순위표 마감 기준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가셔서 사업장은 몇 번이시다? 1000번 사업장, 항상 사업장 잘 넣어주시고요. 자, 매출의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입니다. 달력 버튼 누르셔서 한 달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조회 기준에 가면 수량이라는 게 있고요. 금액이라는 게 있죠. 저희는 수량으로 갑니다. 자, 고객 1순위를 물어봤나요? 품목 1순위를 물어봤나요? 품목 1순위입니다. 그러면 품목 탭을 선택하시고 조회라는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순위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순위는 지금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 그럼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는 뭐 물어봤나요? 1순위 품목. 그러면 NAX A400 일반 자전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뒤에 P 그레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화이트라고 하는 자동차이네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몇 번에 있나요? NAX A400 2번에 있죠? 네, 2번. 그리고 뭐 수량을 물어봤으면 수량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 수량은 60입니다. 금액을 물어보면 금액으로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어려운 부분 아니시죠? 한동안 이 매출 순위표 물어보는 문제도 정말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순위표, 매입 순위표 물어볼 수 있고 항상 키워드는 품목을 물어보는지 거래처를 물어보는지 그 탭의 선택을 뭐로 갈 건지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1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청구 내역 중 품목 등록의 주거래처와 우리 청구 등록의 주거래처가 다른 품목을 고르시오. 참 사랑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측 마우스를 가지고 부가기능 서비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디에 가시자?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메뉴 모두 닫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자재 관리 쪽 모두 선택하고요. 구매 관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등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등록에 들어가서요. 현재 우리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청의 일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자, 다른 사항 준 건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청구번호 PR22071번이 들어와 있고 여기 주거래처랑 품목의 주거래처 확인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품목들을 선택하시고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 부가 기능을 눌러줍니다. 그 안에
품목 상세 정보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은 품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4-252500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청구 등록에서는 주식회사 현강램프입니다. 자, 그리고 품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식회사 현강램프가 주거래처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거래처가 다른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품목에 내려가시고 부가 기능 누르시고 품목 상세 버튼 눌러주시기. 자, 그럼 21-1060-950이라는 품목은 우리 청구 등록은 주식회사 제동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품목 등록도 동일하네요. 그러면 같다. 자, 세 번째 가셔서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 눌러주시고요. 자, 21-1080-800이라는 품목, 청구 등록은 주식회사 원일자재, 주거래처 품목 등록에도 주식회사 원일자재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겠네요. 자, 부가 기능 눌러주시고 품목 상세 정보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 등록의 주거래처는 우리 YK 페달인데요. 우리 품목 등록의 주거래처는 주식회사 조영산업입니다. 그러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다른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1-300-1600인 페달입니다. 답은 4번에 있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조회 조건에 발주 내역 중 적용받지 않고 등록된 발주권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지금 발주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발주 등록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적용받지 않고 등록된 그런 무슨 얘기일까요? 발주 등록에서 직접 입력하여 발주를 등록한 게 무엇이냐 이 얘기인 거죠. 이것도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 이력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이동하시죠. 자, 구매 관리 쪽에 가시고 발주 등록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네, 1000번 사업장이시고요. 자, 발주의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8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F12번. 자, 그러면 발주번호 P522071234 나와져 있습니다.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발주번호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품번 자리에 오셔서 우리 무엇 하셔라? 발주 등록 이력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후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애프터는 있다는 거예요. 자, 이꽃 처리 국내 발주와 메인 마감 국내 거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발주 등록은 지금 어느 부분 청구 등록 정보를 가져온 것도 없고 우리 무슨 부분 수주 등록 정보를 가져온 것도 없다라는 거죠. 직접 입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전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조회하고 나머지는 조회 안 할게요. 왜냐면 이 문제가 매회 출제하고 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자, 그러면 우리 발주번호 P52207 2번에 가고 그리고 해당되는 라인에 우리 디테일란에 품목 자리에 커서 두시고요. 발주 등록 이력 정보 눌러보시면 자, 이전 프로세스 부분에 견적 등록도 있고 수주 등록도 있네요. 아, 견적 등록의 등록 정보를 수주 등록에 전혀 우리 가져다가 썼고요. 그리고 발주 등록은 수주 등록 정보를 가져다가 적용했겠네요. 주문 적용 조회라는 게 있죠. 네, 그 내용을 사용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적용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접 입력 안 한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조회 조건에 발주 내역을 적용받아 국내 입고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발주 등록했고요. 그 발주 등록했던 정보를 적용받아서 입고 처리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1, 2, 3, 4 설명이 잘못된 걸 찾아달라 라는 얘기인 거네요. 옳지 않은 거요. 자, 그러면 입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입고 처리 국내 발주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고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고된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며칠까지? 22일까지입니다. 창고는 부품 창고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주어졌어요. 발주 내역을 적용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 입고 탭이 아니라 발주 입고 탭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기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의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주식회사 형광램프 입고 내역의 합계액은 33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형광램프의 우리 합계액의 합계는 33만 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빅파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입고 내역의 총 재고 단위 수량은 602A이다. 600개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발주 수량은 40박스이지만 재고 단위 수량은 600개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2번도 올바른 표현. 자, 세 번째, 세림 와이어입니다. 자, 입고 내역의 관리구분은 P10 정기 구매래요. 자, 지금 세림 와이어에 우리 프라임 넛이 입고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 관리구분의 내용을 보시면 P20 일반 구매죠. 그죠? 정기 구매가 아니라 일반 구매입니다. 답은 3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제동기어 입고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제동기어 선택해 주시고요. 자, M101 부품 장소로 입고되었다. 자, 입고되는 창고는 부품 창고이고요. 하단에 입고되는 장소는 우리 M101 부품 장소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은 올바른 표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위치만 정확하게 보셔서 비교를 빨리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니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회 조건에 국내 매입 마감 내역 중에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건을 골라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업장은 1000번이고 마감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입 마감 내역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 마감 국내 거래에 가셔서 우리 요 부분의 번호별로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구매 관리에 매입 마감 국내 거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마감의 기간은 2022년 7월 22일이고요. 자, 2022년 7월 23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무엇 하셔라? 조회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PC 2207-1234 마감 번호 들어와져 있으시고요. 자, 여기서 물어봤던 부분은 무엇을 물어봤다? 재고 단위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감 번호 1번에 재고 단위라고 해서 요 아래쪽에 관리 구분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40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감 번호 2번에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품목은 여기 재고 단위가 10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품목은 재고 단위가 40입니다. 그러면 실제 재고 단위 합은 얼마이다? 50입니다. 그럼 1번보단 크네요. 합이 가장 큰 거 물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감 번호 3번.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품목은 우리 재고 단위가 10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딩디는 450입니다. 그럼 여러분 450에 10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460이에요. 그러면 일단 마감 번호 2번도 탈락입니다. 자, 마감 번호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가셔서 우리 첫 번째 품목은 마감 수량이 30입니다. 재고 단위.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마감 수량 10개에 대한 재고 단위는 10입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40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입니다. 그래서 마감 번호 PC22073번에 우리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은 460이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하단에 나와져 있는 재고 단위를 확인하셔서 합계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암산 정도의 수준이에요. 숫자를 아주 복잡하게 내거나 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에 재고 이동 내역 중 여러분 힌트가 나와져 있죠. 아, 재고를 무엇하였다? 이동하였다. 그러면 재고 이동 등록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합 여부가
부적합인 장소로 이동시킨 건을 고르시오. 자, 적합 여부가 부적합인 장소로 이동. 자, 사업장은 본사 사업장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본사에서 지사로 움직였다, 지사에서 본사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재고 이동 등록은 사업장 이동은 아니고 창고 내에 장소 간의 이동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이동 등록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재고 이동 등록 창고에 가서요, 이동 사항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무슨 장소, 부적합 장소로 이동한 게 우리 1번부터 4번 중에 몇 번에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고 이동 등록 창고에서는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장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합과 부적합은 어디 가셔서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에 창고라는 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를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 가시면 되신다고요? 우리 재고 이동 등록 창고에 갑니다. 재고 이동 등록이니까 재고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동 등록 창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고요. 이동의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우리 2022년 7월 15일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창고에서 어떤 창고로 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고되는 창고와 입고되는 창고는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출고 창고는 부품 창고이고요. 출고되는 장소는 부품 장소입니다. 근데 입고되는 창고는 모두 다 부품 창고는 맞습니다. 근데 입고 장소가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요 장소들을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시스템 관리에 갑니다. 그리고 기초정보 관리 쪽에 가시고요. 어디 가셔라?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에 갑니다. 자, 사업장은 현재 본사입니다. 그리고 창고 장소 탭에서 우리는 조회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부적합 장소로 이동시킨 건을 물어봤으니 적합 여부를 전체로 조회하지 마시고 부적합으로 조회하시면 조금 더 최적화가 되겠죠. 근데 참 많이 뜨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적합 선택을 했습니다. 자, 부품 창고니까요. 부품 창고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부재료 창고, 완성품 창고, 제품 창고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지금 보시면, 보세요. 출고되는 창고 모두 다 부품 창고, 입고되는 창고 모두 다 부품 창고입니다. 그럼 저희는 창고명은 부품 창고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입고되는 장소가 우리 나와져 있는 부분 내용하고 누구 확인해 주셔라. 우리 부적합으로 제가 조회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적합 여부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 장소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 부품 창고의 장소는 완성품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완성품 장소로 입력된 이동번호는 MV22070000 그러면 1, 2, 3, 4 중에 우리 이동번호 2번으로 끝나는 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그대로 전체로 두시면 적합과 부적합이 같이 보이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적합으로 조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창고는 볼 필요가 없죠. 다 동일한 창고에서 움직이고 위치만 달라졌던 부분이니까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2번으로 끝난 부분 되셨을까요?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30일에 제품 창고, 제품 장소에서 재고 실사를 시행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실사를 했으니 우리는 프로그램의 실사를 무엇해야 될까요? 등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회되는 품목의 차이 수량에 대해서 올바른 조치를 골라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ERP의 프로그램은 뭐로 봐주시고요? 장부의 수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 가서 실제 수량을 센 실사 수량은 실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수량이겠죠. 자, 이 부분이 같다라면 차이 수량은 없지만 우리 같지 않다라면 차이 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장부가 더 큽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엇 해야 될까요? 장부의 수량을 줄여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창고에 가서 센 실사가 무엇이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사로 맞춰주셔야 되니까 장부가 더 크면 우리는 무슨 처리해야 된다? 출고 처리해서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반대로 실사가 더 크다.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장부 수량을 늘려주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입고 처리에 의해서 수량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출고 처리해야 되는 조정 부분을 내가 입고라는 부분에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넣어주셔야 돼요. 입고로 해야 되는 부분의 처리를 나는 출고라는 형태를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그 부분도 또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 성격에 넣으실 때는 음수로, 그리고 동일한 성격 쪽에 가셔서 하실 때는 그냥 양수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어디로 가시면 되실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은 재고 실사 부분이신 거니까 구매 자재 관리 쪽에 가셔서 실사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재고 관리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 재고 실사 등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업장은 현재 1000번입니다. 실사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요거 넣어주시고 그대로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실사번호 나와져 있으실 거고요. 하단에 내용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의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는 1, 2, 3, 4 보기 순서대로 볼게요. 자, 10-2525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우리 세트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요 부분 내용 가서 보니 전산재고 50이고요. 실사재고 50이어서 차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조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을 통해 우리 10만큼 입고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올바른 걸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이 수량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고 조정할 필요 있을까요? 재고 조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되는 거죠. 문제는 차이 수량에 마이너스 수량이 뜨거나 또는 플러스 수량이 떴을 때만 조정하는 거예요. 0이었을 때는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정은 모두 다 누구를 기준으로? 실사 재고를 기준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갑니다.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21-1060850 그러면 휠 프론트 MTB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신 거죠? 자, 요 품목에 대한 부분. 자, 지금 보았더니요. 전산 재고는 100입니다. 그리고 실사 재고는 110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바꿔주셔라? 실사한 재고로 바꿔주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뜨지만 결론적으로 수량을 무엇 해주셔야 돼요? 전산 재고를 증가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기초 재고, 재고 조정 등록을 통해서 우리 10만큼 출고 조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입고 조정하셔야 돼요? 수량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니까 입고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이란 부분은요. 우리 입고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양수 10만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가할 거고요. 근데 저희는 입고 조정이 아니라 출고 조정이란 부분에서 조정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10으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 10만큼 늘어나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출고 조정에 넣을 때는 마이너스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정상적인 처리를 한다면 입고 조정에 가셔서 10만큼 넣어주신 게 더 맞겠죠. 그래서 2번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라. 그래서 입고 조정한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21-3000-300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지금 실사의 재고는 140입니다. 자, 그런데 전사는 150입니다. 그러면 150이었던 걸 140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에서 10만큼 무엇 하셔야 된다?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차이 수량 10이라고 들어온 이 부분은 우리 무슨 처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장부의 수량을 140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우리 감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처리해야 될까요? 출고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고 조정에 우리 10만큼 넣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3번은 입고 조정을 통해서 10만큼 증가시키는 걸 줬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출고 조정 10. 만약에
이걸 입고 조정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쓰겠다라면 마이너스 10으로 입력해야만 우리 원리가 맞아집니다.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21-9000-200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실사는 현재 얼마이다? 100입니다. 자, 전산재고 얼마이다? 100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전산재고와 실사재고가 동일하니까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나요? 우리 10-25250을 보면서 50, 50 같으니 차이에 대한 건 0이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신 거예요? 4번. 근데 4번을 정답이라고 했더라면 1번을 혼선 빚을 일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내역을 ERP에 등록한 수불 메뉴와 수불 번호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고요. 내역에 가서 보니 2022년 7월 22일에 완성품 창고 제품 서울 장수에 있는 21-1060700 프라임 너스 품목에 실손이 발생하여 실손 내역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손이란 건 뭔가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거 처리하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메뉴에 가서 이걸 하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실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없어진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있었던 재고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장부에는 100개인데 실제 실손이 발생해서 실사를 해보니 90개밖에 안 된다. 그럼 10개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10개를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는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0번 사업장 가겠습니다. 조정의 기간은 2022년 7월 22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날짜 하루죠. 네, 20일. 자, 그리고 그대로 조회. 근데 여러분 기초재고는 관계가 없어요. 입고 조정 내지는 출고 조정이란 부분으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입고 조정이었을 때는 음수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조정 수량을. 자, 출고 조정이었을 때는 우리 양수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그거만큼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자, 그럼 지금 숫자가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확인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실손이라는 건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신 거니까 창고의 재고는 벌써 줄어 있고 장부의 재고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에 오시고 우리 마이너스의 성격이니까 출고 조정이 일단 원칙적으로 맞죠. 그럼 출고 조정에 오셔서 그리고 날짜 7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조정 수량 8개입니다. 그럼 여기 조정 수량 8개만큼 무엇 될 것이다? 재고는 감소합니다. 그럼 조정 번호는 IA22071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되셨을까요?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이 8개가 실손이었다라고 하신다면 이 8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출고 조정이 아니라 입고 조정에 조정수량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 뭐를 넣어주셔야 된다? 마이너스 부호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야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탭을 쓰실 땐 음수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도 출제를 해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냥 FM대로 숫자를 늘려야 되면 입고 조정, 숫자를 줄여야 되면 출고 조정 이렇게만 쓰면 되면 좋은데 그거 반대 메뉴 써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문제를 같이 내는 출제자가 있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19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에 세트 모품목을 세트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구성품번을 등록할 때 구성품 PS GIP03 PS 블랙의 대상 수량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지금 세트품에 해당되는 품목을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안 맞으면 이것도 수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다라고 하면 우리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이란 메뉴에 가셔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신 거고요. 자, 그럼 그 조정과 관련돼서 어떤 품목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도 재고 관리라고 하는 부분 메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하시고요. 자, 현재 자, 사업장은 몇 번이시고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조정의 기간은 7월 1일이네요. 자, 입고되는 창고는 제품 창고입니다. 자, 입고되는 장소도 제품 장소입니다. 자, 출고되는 창고 넣어주셔야 되네요. 출고되는 창고는 부품 창고의 장소는 부품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벌써 조정번호 SE22071번에 조정일자 7월 1일로 우리 PS 다크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내용이 둘러져 있는 게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세트 모품목의 품번에 가보시면 우리 제가 품명을 PS 다크그린 읽어드린 거고요. 여기 모품목에 대한 품번 보시면 PS-GIP01. 그럼 지금 조금 전에 구성품 PS-GIP 우리 지금 이 부분 0이라고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에 내용들 필요하면 넣어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특이한 건 PS 다크그린이라는 부분에 정보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또 없네요. 뭐 지금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구성품에 대한 거는 나와져 있으시고 모품목의 번호가 있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실 때요. 지금 제가 커서를 잠깐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는 넣어놨어요. 입고 조정 수량은 30이라고 또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신 건데 하단에 내려오면 여기 세트 적용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상단 부분 헤드 쪽에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일단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벗어나는 라인이 아니고요. 헤드 넣고 디테일 쪽에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때 요 세트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요 부분을 여러분 입력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입력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정보대로 그대로 그냥 타이핑 쳐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헤드 쪽에서 헤드와 관련된 부분에 하단의 디테일란에 내려오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트 적용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헤드 쪽에 넣었던 정보가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PS-GIP01 그리고 세트 품명 들어와져 있으시고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우리는 조회라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요 부분과 관련돼서 들어온 품목들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지금 품목이 지금 무슨 부분 PIP06이란 품번도 있고 PS-GIP02도 있고 PS-GIP03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요. 지금 기본적인 정보는 넣어놨고 그와 관련돼서 수불 조정을 할 건데 세트 적용 아이콘을 눌렀을 때 무슨 부분 PS-GIP03 PS 블랙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수량은 몇 개냐 대상 수량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GIP03에 우리 PS 블랙 대상 수량은 몇이에요? 60입니다. 그리고 현재 출고 조정은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네요. 그래서 잔량도 그대로 넘어가 있네요. 잔량을 물어보시면 반드시 잔량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상 수량을 물어보시면 대상 수량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상 수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된다? 60. 되셨어요? 그래서 60이라는 부분. 요거 데이터 체크하시고 전개하시면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전개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세요. 하고 싶으시면 데이터 체크하시고 무엇 하시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출고 조정 수량은 60입니다. 대상 수량 물어봤으니까 60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조회 버튼 누르시면 우리 상단 헤드의 조정 번호 말고 하단 쪽에 따라다니는 세트품의 조정 번호도 부여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저장까지 하시면 조정 번호 2번으로 부여되는 거 보이시죠?
안 하셔도 되는데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메뉴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트품에 해당되는 모품목은 등록 안 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품목과 관련된 부분의 구성품에 대한 대상 수량만 찾아달라. 그 얘기였던 거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제 무역관리 시작되는 문제이네요. 다음 조회 조건에 입력된 수출품 LC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LC 구분은 3번 마스터 LC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스터 LC 주문기간 글씨가 있으니 수출에 가셔서 LC 등록이란 부분을 우리 무엇 하시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관리 모드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LC 수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LC 등록이란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상단의 사업장은 지금 현재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이 기본이 1000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2000번 한국자전거 지사입니다. 그러면 2000번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LC 구분에 가셔서요. 3번 마스터 LC입니다. 자, 주문의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자,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문 기간에 맞춰서 우리 LC 번호 조회가 됐습니다. 자, LC 번호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MLC 22071번이네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럼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선택 항목 편집이란 버튼 눌러주시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의 보기는 환종은 우리 JPY 일본 NI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옳은 거. 자, 그런데 엔화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부분이요? 환종은 현재 USD 미국 달러입니다. 1번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개설은행과 통지은행이 서로 다르다랍니다. 자, 개설은행 기업은행이고요. 통지은행 기업은행입니다. 같다 있네요.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 동일하다. 자, 세 번째, 납기일은 2022년 7월 19일로 모두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납기일 출하 예정일이 있습니다. 자, 납기일은 8월 15일로 세 개의 품목 모두 다 동일하다. 출하 예정일 7월 19일로 세 개의 품목 모두 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7월 19일은 납기일이 아니라 출하 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3000번에 있는 SCN 담당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 자리를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3000 SCM 담당자 답이 요게 4번에 있었던 거죠. 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셔서 안 틀리실 거예요. 네, 요게 틀리시면 너무 억울한 내용이죠.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장 번호 우리 INV 2207-1501의 커머셜 인보이스 내역을 조회한 후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커머셜 인보이스 등록이란 메뉴 가시면 되겠고요. 현재 나와져 있는 정보로는 신용장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기타 수출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수출 들어가시고요. 커머셜 인보이스 등록이란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송장 기간은 넣을 수 없습니다. 송장 번호 자리에 가셔서 한영키 눌러주시고 INV라는 거 넣어주시고 2207150인가요? 네, 15 INV 22071501까지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해당되는 정보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입력 정보가 전개가 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보시면서 우리 비교 대체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보이스의 날짜는 이라는 부분. 자, 인보이스의 날짜는 현재 2022년 7월 19일입니다. 여러분, 인보이스 날짜는 여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보이스의 번호와 인보이스의 날짜는 7월 19일입니다. 되셨을까요? 7월 15일은요, LC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 MLC 2207-1과 관련된 LC 번호이고 그 LC에 우리 무슨 부분? 날짜는 7월 15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 잘못됐습니다. 7월 19일. 자, 두 번째, 우리 선적되는 포트는 우리 부산 코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적되는 포트는 우리 로딩되는 부분, 우리 무슨 부분이다? 인천 코리아입니다. 잘못됐죠? 부산이 아니라 인천. 자, 세 번째, 우리 지금 배에 실었다라면, 비행기에 실었다라면 우리 캐리어 번호가 몇 번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봤더니 여러분, 우리 뭐로 되어 있나요? EASY 배슬 V.10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 KPC 배슬 V.10A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번호도 잘못됐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쉴링 온 오어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날짜가 며칠이냐면 7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보기는 7월 20일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비교 대체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정리가 다 되셨으면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수출품 선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출품 선적 정보라고 했으니 우리는 선적 등록에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박스를 보니 사업장과 선적 기간밖에 없어서 우리는 기타 수출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수출 부분에 가시고 선적 등록을 선택합니다. 자, 사업장은 2000번이니까요. 반드시 2000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선적의 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7월 22일입니다. 자, 다른 사항 준 거 없으니까요.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자, 선적일자 7월 20일에 BL번호 BL22071번과 관련된 고객은 도렉스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구분은 마스터 LC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선사는 도렉스 CO LTD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사는 지금 현재 도렉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도렉스는 고객이었습니다. 선사가 아니라 누구였다? 고객이에요. 근데 지금 선사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고객이 도렉스 CO LTD고요. LTD이고, 그리고 이 부분하고 관련된 선사는 우리 비고란 옆에 보시면 하진해운이라고 되어 있죠. 선사는 하진해운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으로 해결이 끝났습니다. 1번. 자, 2번 볼게요. 환율은 얼마이다? 요 자리 보시면 되죠. 1300. 자, 세 번째 도착 예정일자는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반부에 발행일자, 도착 예정일자, 수금 회수일, 수금 예정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물어본 건 도착 예정일 2022년 8월 15일입니다. 자, 신고 번호는 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 32991-2-000001X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요 신고 번호는 실질적으로 수출 신고했을 때 나오는 번호겠죠. 그래서 우리 답이 우리 표기를 잘못한 건 1번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문제는 1번.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에 입력된 수입품 BL 접수 내역에 적용된 해외 발주 번호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구분은 TT이고요. 선적기간 사업장 나와져 있는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수입품과 관련된 BL 접수 내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TT니까 기타 수입이라는 부분에 BL 접수라는 메뉴에 가셔서 우리 해외 발주 번호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들어가시고 BL 접수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현재요. 몇 번 사업장인가요? 2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000번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적의 기간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우리 2022년 7월 15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 누르시면 선적 적용 조회라고 하는 화면이 활성화가 되고요. 선적의 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우리 외부 조회 조건에 넣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져 있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 거래 구분이 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를 TT라는 거로 변경하고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네요. 자, BL 번호 우리 IBL 2207 1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외부에 BL 접수 사항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전개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뭐 확인해 주시면 될까요? 해외 발주 번호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개된 부분에요. 어디 보시면 여기 관리 구분 아래쪽에 발주 번호라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P02207 끝자리 5번으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다? 해외 발주 번호예요. 다른 번호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 그럼 몇 번에 있나요? PO2207 5번. 우리 1번에 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것도 어려운 부분 아니시죠? 위치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재비용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재비용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사업장 등록기간 거래 구분 나와져 있고 거래 구분은 TT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재비용이라고 했으니까요.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비용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과 관련된 재비용은 모두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획약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익과 관련된 재비용은 원가에 넣어서 우리 순수하게 사오는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입 재비용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비용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 TT니까 기타 수입에 가시고 수입 재비용 등록 메뉴에 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와 주시고요. 기타 수입에 수입 재비용 등록을 우리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회 조건에 주어져 있는 정보. 자, 사업장 정보는 2000번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등록의 기간은 2022년 7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자, 거래 구분은 무엇으로 넣어달라고 되어 있나요? TT 조건만 봐달라. 그러면 거래 구분 쪽에 가셔서 우리 4번에 있는 TT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조회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번호 EC22071번에 거래구분 TT, 거래처는 인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된 재비용은 배부를 끝낸 모양입니다. 배부가 안 됐으면 미배부로 나올 거고요. 배부가 끝나면 배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배부까지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저 그러면 여기 금액들이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칸을 조금 넓게 해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보기 1번입니다. 자, IBL 22071 BL 번호에 대한 재비용 내역이다. 자, 그 부분은 어느 내용이요? 요 자리 보는 거잖아요. 비용 번호는 요 번호이고 이 비용 번호와 관련된 BL 번호는 이 자리인 거죠. IBL 22071번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옳은 설명. 자, 두 번째. 상세 내역의 발생 일자는 모두 동일하다. 여러분, 여기 발생 일자를 봤더니요. 물품 때는 7월 15일, 그리고 기타로 발생된 부대 비용은 7월 27일, 관세도 7월 27일 발생했대요. 그러면 같다가 아니죠.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됐네요. 일단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세에 대한 비용의 지급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자, 지금 부산세관에 관세를 냈는데 우리 지금 재예금이고 지급은행은 신한은행에서 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여러분?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해당 비용은 미착 정산되어 수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부분은 뭐로 봐주시면 되신다고 했나요? 배부, 여부가 배부가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가 미배부로 되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가 끝나면 요게 글씨가 배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하실 수 없다. 우리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은 2번입니다.
2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 미착품 원가 정산을 위한 배부 처리가 완료되어. 자, 현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착품 원가 정산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다수예요. 미착품 원가 정산이란 메뉴에 가셔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부분을 다 묶어서 미착품과 관련된 배부 현황이라는 메뉴에 가셔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료가 됐고 그걸 현황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현황 메뉴 가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배부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조회 조건에 2000번 사업장의 정산기간 7월 31일, 선적기간 7월 15일과 관련된 미착품 원가 정산에 대한 현황을 찾아서 우리 1, 2, 3, 4 보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 무엇해달라, 비교 대치해달라 라는 얘기네요. 자, 현황 메뉴는 수입 현황에 있습니다. 자, 수입 현황에 가셔서 우리 뭘 확인해달라. 여기 미착품 원가 정산 현황도 있고 미착품 배부 현황도 있고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의 품목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은요. 미착품 원가정산 현황에서 보셔도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미착정산 배부 현황이란 메뉴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업장은 몇 번으로 가시면 되신다? 2000번 사업장.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정산의 기간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자, 선적의 기간은 2022년 7월 1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조건은 넣은 거 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월 15일에 선적한 부분 비일번호 한 건에 대해서 비용번호 같이 부여되면서 아래쪽에 내용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발주번호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하나인데요. 우리 품목이 2개였었나 봐요. 그래서 넘버 1, 넘버 2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 품목 PS GIP02라고 되어 있는 PS 화이트에 배부된 금액은 95,445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나와져 있는 PS 화이트, PS 블랙 이 부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뭐 물어봤나요? 배부된 금액. 그럼 배부된 금액은 95,445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PS 블랙이라고 하는 부분에 배부된 금액은 얼마이다? 114,555원입니다. 그럼 맞네요. 자, 세 번째. 우리 PS GIP02, PS 화이트의 재고 단위 원가는 자, 그럼 여러분 재고 단위 원가는 요 자리를 말하겠죠. 관리 단위 원가는 요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재고 단위 원가는 얼마이다? 7,354원입니다. 자, 그리고 PS 블랙에 대한 재고 단위 원가는 8,825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무슨 부분이 잘못됐나요? 자, PS 블랙에 대한 단가는 제대로 보기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PS 화이트에 대한 부분은 7,354원으로 보기에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8,35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시다? 3번이 옳지 않다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3번이 7,354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존 이전에 풀었던 기출하고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린다면 이전 기출에서는 수익과 관련된 배부 쪽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에는 배부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배부를 진짜 열심히 냈었거든요. 그런데 배부가 약간 소강이었었다라는 부분을 이전 강좌 진행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회차에 또 출제가 됐네요. 크게 다른 문제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도 출제가 안 된 부분 중에 우리가 배부가 진행이 되면 전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네요. 근데 본 강좌 진행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싶으면 본 강좌 꼭 한 번 더 들으셔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출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